개인회생에서는 해제권을 채무자한테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권의 해제와 관련한 영상들을 찍어 드리려고 하고, 이전에 제가 영상을 3개를 찍어 드렸어요. 분양권 해제와 관련된 법리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좀 찍어 드렸고, 요즘 또 블로그 글 쓸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몇 달 또 못 쓰고 있는데, 하여튼 바빠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그 블로그에도 써가지고 제가 수임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10개 넘는 사건을 수임을 했어요. 그 사이에 결과가 나온 것들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실시간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도 경험이 또 이전보다 많이 쌓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영상을 좀 실무적인 영상들을 찍어 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분양권 해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누구도 충분한 어떤 경험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개인회생 파산이고 법인회생 파산이고 제가 사건을 적게 수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가 꽤나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어떤 문의들이 들어오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저희 회사에 사건을 맡기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 분양권, 재선에서 처리한 분양권 사건들이 한 20건이 안 돼요. 20건이. 이게 왜냐면 최근에 발생한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최근에 발생한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양권은 대부분 생활형 숙박시설, 아파트형 공장, 상가,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언제 집중적으로 생겼냐면은 코로나 시기에 돈이 막 무슨 넘쳐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시기에 이 시행사들이 온갖 데서 돈을 빌려가지고 땅이란 땅에는 건물을 다 져버리니까 그때 막 무슨 아파트값 오르고 아파트값이 오르니까 규제를 하고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유사 상품들이 생기고 그거를 안 사면은 또 벼락거지가 된다는 느낌으로 그냥 막 어디에 뭐 홀린 듯이 다들 계약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다 미분양이고 여러분들은 대출도 안 나오고 대출이 나온다 해도 솔직히 사기도 싫고 왜? 아니 뭐 미분양이고 뭐 팔리지도 않고 임대로 내놔도 뭐 임대도 나가지도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에서야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 거야. 2021년도나 22년도에 착공에 들어갔던 이 현장들이 25년도나 24년도 말에 주로 준공이 시작하고 입주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도금 대출도 이제 갚으라고 그러고 잔금도 갚으라고 그러고 소송도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쯤 막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사실 법원도 없고 저희도 많이 없어요. 나는 충분히 해봤다. 이건 솔직히 그거는 사짜입니다. 사짜.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계약이라는 건 내가 나의 의사로 한번 체결이 되면 이거를 해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계약이라는 건 둘 다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계약에 따라서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이익을 보는 계약들이 사실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이 분양계약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수분양자인 나는 손해를 보고 시행사는 이익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내가 이거를 등기를 쳐봐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불편하기만 하니까. 근데 시행사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고 그 다음에 이자 내고 뭐 내고 하면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시행사도 대단한 이익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시기가 그런 거예요. 시기가. 왜? 이게 만약에 지금 이 부동산이 완전히 그냥 불장이라 가지고 생수기고 지산이고 오피스텔이고 상가고 장사도 잘 되고 막 피가 붙고 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계약 해지 안 한다 그래도 저쪽에서 뭐 중도금 한 달만 연체돼도 막 해제 통지하고 이럴 거예요. 왜? 아, 더 비싸게 딴 사람한테 팔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등기치기 싫고 저쪽에서도 해제해주기 싫고 그러니까 이 분양계약이라는 건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는 해제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그러면서 무슨 뭐 분양계약 해제를 하고 소송을 하고 분양권 부존재 확인에 뭐 소를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런 소송에 뭐 억울하고 뭐 시행사가 뭐 하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시행사 대리를 되게 많이 하는데 시행사를 상대로 소분양자들이 소송하는 게 사실 이기기가 상당히 힘든 거고 왜냐면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사건들은 분양권 해제 관련해가지고 뭐 단체 소송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도산법으로 분양권을 해제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그걸 연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막 뭐 억울하다고 이렇게 막 상담하실 때 말씀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그러시면은 계약 취소라든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하시면 되는 거지 도산법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고 부동산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 지금 내놓으면 바로 피받고 팔리면 억울하다고 해제를 알아보시겠어요? 바로 그냥 전매해버리지. 그러니까 본인한테 좀 솔직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해제하려고 하는 거지 상대방한테 엄청나게 잘못이 있어서 해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솔직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저는 변호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 의뢰인한테 도움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돈 받고 도와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 다음 시간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식으로 가냐면 도산법에는 5가지 정도 절차로 사건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라는 건 과다 채무에 있는 채무자를 도와주는 어떤 절차겠죠. 도산법이라는 게 그 목적 때문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법인 회생, 일반 회생, 개인 회생, 법인 파산, 개인 파산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법인 회생하고 일반 회생은 관리인, 그러니까 보통 채무자가 관리인이라는 어떤 법적 지위를 받거든요. 이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이 관리인이 자기가 현재 진행 중인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에 대한 이행과 해제를 아니면 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만약에 법인 회생이나 일반 회생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냥 그걸 신청해서 개신한 다음에 분양권에 한해서는 분양권 계약을 나는 해지하겠다라는 통지를 하면 그냥 법정으로 해제가 됩니다. 깔끔해요. 그 다음에 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은 쉽게 얘기하면 파산하는 사람이 뭐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뭐가 있겠어요. 관제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파산 선고 이후에 관제인이 이 채무자가 지금 현재 구속받고 있는 모든 이 계약에 대해서 이행 선택과 해지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행 선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채무자는 지금 파산 상태인 거고 어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데 굳이 이거를 이행해라 그래가지고 그 돈이 뭐 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 관제에는 거의 100% 해지 선택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회생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신 거거든요. 이 영상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깜빡깜빡거리 링크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회생의 기초 공부하세요. 엄청 쉽게 찍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린 법인 회생, 일반 회생은 관리인이 해제 선택, 그 다음에 법인 파산, 개인 파산은 관제인이 해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남았잖아요. 하나. 뭐가 남았어? 개인 회생이 남았죠. 개인 회생에서는 이런 해제권을 채무자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통상적인 경우에는 개인 회생 의뢰인들 대상자들이 제일 많거든요. 1년에 18만 명 중에 개인 회생이 12만 명이고 개인 파산이 한 6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분양권이라는 거를 취득하실 만한 분들은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소득이 있고 그거를 뭐 중도금이고 잔금이고 뭐 낼 여력이 난 된다고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개인 회생 대상자들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일반 회생이나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쉽게 해제할 수가 있는데 개인 회생은 그런 해제권을 채무자한테 주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도산법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오케이, 해제가 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제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회생이나 법인 회생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관리인이 개시 이후 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법인 파산이나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관제인이 그냥 계약 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판사님한테 보고하면 그냥 그렇게 법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개인 회생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 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